네,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오늘 뚜렷하게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종목 중에서 한번 좀 살펴볼 만한 종목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 이 NC소프트는 저랑도 조금 연관성까지는 아닌데, 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NC소프트의 리니지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명하죠. 주가도 거의 리니지의 흥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리니지가 왜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 리니지가 한 20년 정도가 됐어요, 나온 지. 근데 제가 20년 전에 리니지를 몇 년 정도 제가 플레이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리니지 M이 나오면서 한 1년 넘게 또 제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게이머 입장에서로서도 이제 주식 전문가 입장으로서도 함께 좀 맞물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니지란 게임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게임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니까 게임 하나에 뭐가 많이 달렸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NC소프트의 리니지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간단히 보면서 이제 언급을 드리면, NC소프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리니지입니다. 리니지라는 사업으로 이름을 알렸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이 리니지가 뭐냐면, 게임 장르 중에 그 RPG라는 장르가 있어요. 네, 롤플레잉 게임의 약자죠. 역할 수행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자기 주인공의 그 캐릭터 하나를 게임 속에 투영시켜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각각 하나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전쟁을 하고, 같이 연합을 맺고, 이런 소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좀 축소판 같은 거예요. 그런 장르를 RPG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RPG라는 게임이 굉장히 많아요. 범접을 했어요. 특히 한국은 RPG가 인기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RPG 게임이 1년에도 몇십 개, 몇백 개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리니지라는 게임이 나올 당시에는 사실상 한국의 RPG 장르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옛날이니까. 근데 그 시절에 RPG 게임을 거의 최상위권에서 싹 쓸다시피 했어요. 20년 전에 그 PC방에서 쌍벽을 이뤘던 두 게임이 뭐냐면, 리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입니다. 그래서 RPG 장르에서는 이 리니지라는 게임이 PC방을 장악했고, 이 전략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PC방을 장악했어요. 거의 이용자를 보면 거의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게임은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리니지를 했었던 사람들의 연령대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그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이 정도 연령대가 이제 이 당시에 옛날 리니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2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젊으면 이제 30대에서 40대 그리고 50대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요 게임자를 불러드릴 만한 게임이 나왔죠. 그게 뭐냐? 리니지 M입니다. 요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예전에 그 리니지는 원래 PC 게임이에요. PC 앞에 앉아서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쳐다보고. 근데 10대, 20대 때는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했어요. 왜냐면 일단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학교가 끝나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학교를 땡땡이 치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성년이어도 어렸으니까. 근데 그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가정을 차리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되면은 PC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쵸? 직장 때문에 내가 게임이 아무리 재밌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킨 게임이 바로 작년 6월, 지금 나온 지 한 1년 반 됐네요. 1년 반 된 리니지 M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기존의 리니지 1을 굉장히 충실하게 구현을 한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 리니지의 향수를 느끼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그들의 나이는 어떻죠? 30대에서 50대예요. 30대에서 50대가 게임을 하면 1, 20대가 게임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냐? 30대, 40대, 50대는 돈이 있어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10대 때는 게임을 하려고 해도 알바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엄마를 졸라서 돈을 좀 달라고 해서 결제를 하거나, 많이 결제해봐야 얼마겠어요? 한 달에 몇만 원, 엄청 많이 써봤자 10만 원, 20만 원입니다. 근데 30, 40대에게는 취미생활을 위해서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 이상을 지불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리니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워낙에 RPG 게임을 선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의 추억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나오자마자 NC소프트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리니지 M이 나온 시기가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년 6월 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말에 주가가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 리니지 M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시된 다음에 어때요? 초기에 매출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리니지 M이 세계 매출의 6위. 지금 구글 플레이 들어가시면 여전히 전체 매출 1위예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리고 게임이 약간의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떨어집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다시 한번 주가가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왜? 엄청난 실적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리니지 M이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과도한 과금을 유도한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리니지라는 게임이 재밌는 게 욕하면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중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IP를 가지고 넷마블에도 또 그 리니지 투 레볼루션에 대한 IP를 팔지 않았습니까? NC소프트가. 그래서 넷마블이 그 리니지 투 레볼루션의 이익의 20% 정도를 NC소프트에 매년 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IP가 가지는 경쟁력은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근데 최근에 있어서 이제 리니지가 한 단계 변혁을 맞아요. 그게 뭐냐? 리니지 리마스터입니다. 이제 리니지 M의 매출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NC소프트도 신작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했고 이제 리니지 리마스터라는 게임을 내놨는데, 이것은 PC 기반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보다는 접근성이 확실히 떨어져요. 그런데 모바일에서도 어느 정도 이 리니지 리마스터라는 게임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개가 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으나 리니지 리마스터가 나오는 시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또 다른 매출의 퀀텀 점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리니지 리마스터가 출시가 되면 기존의, 그러니까 지금의 NC소프트의 핵심 매출인 리니지 M의 매출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리니지 리마스터 PC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리니지 리마스터가 나왔을 때 새로 늘어나는 매출과 리니지 M이 줄어드는 매출 중에 뭐가 더 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NC소프트의 방향은 리니지 M과 리니지 리마스터를 같이 육성해 나가는 쪽으로 키울 가능성이 높아요. 리니지 M도 과도한 과금 유도가 문제점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탈률이 요즘에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도한 과금 유도 때문이지, 그리고 리마스터에 대한 이연 수요, 옮겨가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지 그 게임 자체의 게임성이 약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리니지 M과 리니지 리마스터 PC 버전의 쌍벽을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리마스터가 스마트폰으로 어느 정도는 구현이 가능하다는 상황에서 NC소프트의 매출은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NC소프트의 실적인데 매년 상당한 영업이익 개선세를 보여줘요. 2015년에 2,300억에서 3,200억, 5,800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6,3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EPS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치 대비해서 EPS 크게 변함은 없는데 리니지 리마스터라는 게임 출시로 인해서 변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NC소프트 주가 대비해서는 뭐 PER 밸류로 따지면은 한 20몇 배 정도가 나오는데 국내 게임사 비해서는 과도한 고평가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그리고 최근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 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NC소프트는 전 고점 51만 7천원을 뚫어낼 가능성이 내년에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니지라는 굳건한 IP가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대규모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충성 소비자가 아직까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신작에 대한 기대감 NC소프트가 자체적으로는 이제 내년에 신작을 한 3종 정도는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장기적인 생성 동력은 죽지 않았다. 리니지 IP는 단순한 게임 IP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추억과 그 시대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IP고 아직까지도 죽지 않은 IP입니다. 리마스터 출시 초기 성과를 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리니지 M이 줄어드는 부분을 만회하고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리니지 M에 대한 과금 문제는 올해 초부터 제기가 됐었지만 실제로 개선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게이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업 부분에서는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내년에 상반기 내로는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리니지 IP가 가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